미디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이렇게 쓰죠.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미디어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그 옛날 벽화부터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들, 스마트폰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모두 미디어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미디어는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인쇄 매체에서 전자 매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2020년 지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모두가 전자매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또 최근에는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죠?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글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이용자 수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돌아보면 미디어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신문이나 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미디어를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다음에 이어지는 토론란에 적어보세요. 다들 적어보셨나요? 막상 시간으로 계산해보니 미디어 사용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어떤 용도로 어떤 미디어를 쓸까요? 지난 시간 수업 내용처럼 정보를 찾기 위해 미디어를 쓸 거예요. 책이나 신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겠죠. 또 우리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즉 즐거움을 찾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볼 수도 있겠죠. 책. 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소통하고 또 자료를 공유할 때도 우리는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이럴 때는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이용하겠죠. 학교는 언제쯤 갈 수 있는지 교육부의 발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미디어를 찾습니다. 포털에서 뉴스 검색을 하기도 하고 SNS에 피드를 찾아보기도 하죠. 즉 세상 소식을 알고 싶을 때도 우리는 미디어를 찾는 거예요. 이럴 때는 뉴스, 인터넷 뉴스, SNS 피드를 본다든지 하겠죠. 우리는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할 때, 또 즐거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릴 때, 또 세상 소식이 궁금할 때 미디어를 찾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미디어가 모조리 사라지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어요. 책도 없고요. 미디어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나의 일상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아무래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맛집을 알게 됐는데 가는 길을 몰라요. 지금이야 네이버 지도 검색 이런 걸 해서 찾아가지만 미디어가 없다면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로즈마리 화분을 샀는데 그걸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미디어가 없다면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제가 정말 자료를 많이 찾거든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근데 이건 역시 미디어가 없다면 제가 직접 발로 뛰거나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하거나 받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수업 자료 찾기도 힘들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은데 친구가 되게 멀리 살아요. 그러면 보통은 SNS나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친구랑 미디어가 없다면은 연락도 불가능해요. 시간 약속 잡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직접 만나서 시간 약속을 잡아야겠죠? 사람들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하는 일, 이런 것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전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대처 방법 포함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알 수가 없고, 또 넷플릭스도 못 보고 게임도 못 하니까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미디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정신이 맑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뭔가 생각할 시간도, 생각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슷한가요? 이제 미디어가 없는 삶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 티내고 싶진 않지만 제가 중학생 때 기억 중 하나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두툼한 컴퓨터로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서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작은 컴퓨터 하나씩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정보도 찾고, 또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채널로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교류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디어가 없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것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디어의 첫 번째 기능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과제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찾고, 이럴 때는 꼭 미디어가 필요했죠.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사람들과 소식을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미디어가 꼭 필요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세 번째 미디어의 기능은 즐거움입니다.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다면 책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책도 미디어잖아요. 미디어가 없는 세상은 암흑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미디어의 기능은 세계관 형성입니다. 세계관이란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견해를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디어는 편리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잘못 이용하는 경우 그릇된 판단과 사고방식을 갖게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고 누가 한 말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청소년들에게 판단력이나 비판력을 심어줄 필요는 없네. 그들에게는 오토바이, 멋진 연예인, 자극적인 음악, 유행하는 옷, 그리고 동료에 대한 경쟁의식만 심으면 되네. 청소년들에게 사고력을 빼앗고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만을 심어야 해. 국가와 사회, 지도자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동물적으로 증오심을 품도록, 소수파나 이단자는 악이라고 믿도록,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모두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자를 국가의 적으로 생각하도록.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나치의 수장 히틀러입니다.
나치당은 독일 청소년을 그들의 선전 메시지 전달의 특별 대상으로 간주했고 이를 위해서 미디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방금 내용은 히틀러가 괴벨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괴벨스는 나치의 선전 업무를 맡았으며 미디어를 통한 대중선동의 위험을 잘 보여준 인물입니다. 나치 집권 후 국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하고 단순 반복에 의한 세뇌 홍보를 통해 히틀러 우상화, 전쟁과 인종탄압의 명분을 국민에게 주입했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의 나치 지지율을 찾아보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된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미디어의 파급력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괴벨스의 라디오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정보 확산의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습니다. 또 일반 대중이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조차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미디어가 작용하는 방식과 미디어로 전달되는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